너의 자리. 김화순. 따르릉. 아파트 경비실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새벽 4시 30분. 이런 시간에 전화가 오는 것은 아파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단 증거다. 성현은 호흡을 가다듬고 최대한 잠에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소장님! 불러놓고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는 겁에 질린 듯 떨리는 목소리였다. 아, 사고가 났구나. 성현은 직감했다. 전화기 송신음 쪽을 손으로 막고는 휴 하고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소장님, 놀라지 마이소. 지하 기계실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아마 배관이 터진 것 같습니다. 플래시를 비춰보니 급수 배관 쪽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네요. 경비원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꾸만 말을 더듬거렸다. 순간 성현은 머리통을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고 어지러웠다. 가슴은 두근두근 쉴 새 없이 요동쳤다. 103동 쪽에 있는 상수도 인입 밸브부터 잠그시고 기계실 안 상황을 잘 모르니 함부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세요. 아, 그리고 윤 기사에게도 지금 빨리 연락해서 오라고 하세요. 당부하고 전화를 끊었다. 옷장문을 열고 작업하기에 편한 옷을 꺼내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무 생각이 없었다. 본능적으로 손에 잡히는 옷을 대충 걸치고 칫솔질과 세수만 하고 아파트로 향했다. 집에서 아파트까지는 최소한 20분 정도 거리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하고 어지러웠다. 지하 기계실에는 소방주 펌프, 보조 펌프, 소방 전기 패널, 배수 펌프, 그리고 제일 중요하고 고가인 급수 부스터 펌프와 제어판 문제다. 지하층 상부에 연결되어 있는 급수 배관 크기는 약 80mm, 지하실의 누수나 침수를 대비한 배수 펌프는 45mm밖에 되지 않았다. 그 배수 펌프로는 급수관에 쏟아지는 물을 감당하기엔 무리했을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급수 인입 밸브를 차단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였다. 문제는 제일 고가인 부스터 펌프였다. 다른 아파트에 설치된 일반 급수 펌프는 관리하기 쉽고 시중에 흔했다. 그러나 지금 이 아파트에 설치된 부스터 펌프는 외국산 부스터 펌프로 보기 드물게 성현이 관리하는 아파트만 보유하고 있었다. 펌프 자체의 소음도 거의 없고 수압도 일정해 정말 사용하기 좋았다. 주변에 부스터 펌프를 사용하는 아파트가 없어 모든 문제는 성현이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이 아파트 전기가 개별 수전 계약이 되어 있고 지하 기계실에 변전 설비가 없는 점이 이런 상황에선 천만 다행이었다. 문제는 공용 전기 차단 장치가 지상에 없고 침수된 지하 기계실에 있다는 것이다. 만약 지하 기계실이 잠기면 전신주 변압기에서 전기를 차단해야 한다. 한전 전신주는 일반인이 손대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무리 비상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측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아파트는 D주택 공사에서 건축 규제가 느슨했던 시기에 지은 5층짜리 10평대의 서민형 임대주택이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로 석유화학공단이 들어서며 이주한 철거지역 주민과 장애인, 저소득 지원 가정의 서민층 중심으로 이루어진 1987년에 준공된 550가구가 사는 아파트이다. 성현이 이곳에서 근무를 시작한 때는 2002년 10월경이었고 1년쯤 근무하던 차에 이번 일이 터졌다. 아직 캄캄한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하지만 성현에게는 그 새벽 공기마저도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비명이라도 터져나올 것 같은 기분을 가까스로 억누르며 아파트로 향했다.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이대로 도망을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동안 여자라는 핸디캡을 뚫고 어렵게 달려온 모든 시간이 공중분해되어 흩어지는 느낌이었다. 주민들의 원성과 직원들의 원망은 또 어떻게 하나? 성현은 눈앞이 캄캄했다. 앞으로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운전대를 잡은 그녀의 손이 자꾸만 떨려왔다. 이 순간 시계가 완전히 멈추기를 바랐다. 어떻게 아파트까지 왔는지도 몰랐다. 그저 본능적으로 온 것 같다. 차에서 내리기 전 성현은 숨을 깊이 한번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침착하자.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마치 주술을 외우듯 최면을 걸면서 사고 현장에 갔다. 예상한 대로였다. 이미 물은 지표면 가까이 가득 차 지하 기계실 안의 설비들은 모두 물에 잠겨 있었다. 부스터 펌프와 제어판이 1500에서 1800, 소방 펌프가 250, 소방 보조 펌프 180, 전기 제어판이 100만 원, 거의 2천만 원에 이르는 가격대였다. 소장님 웃잡니까? 경비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교대 시간이 되면 인수인계하세요. 성현은 흔들리는 마음을 최대한 진정시키려 애를 썼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억지로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관리사무소에 와서 보니 시계는 5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윤 기사는 사고가 났는데도 아직 아파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집에서 아파트까지 채 10분도 되지 않는 거리다. 긴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 달려오지 않은 그가 의아했다. 평소에 윤 기사는 성실했다. 한 번도 그녀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적이 없는 그였다. 늘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주민들에게도 비굴해 보일 정도로 예스맨이었다. 성현은 그런 그가 가끔 진심일까 싶어 역겹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 윤 기사가 비상 연락을 받고 이 중요한 순간 아직 아파트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성현으로서는 짜증스럽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늘 그래왔듯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이 가시밭길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나? 이번 고비를 잘 넘기고 나면 파도는 멈추겠지. 떨리는 손으로 원 통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전화를 빨리 받았다. 새벽에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고는 아파트에 긴급한 일이 생겨서 의논할 것이 있으니 관리사무소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왜 그러냐고 몇 번을 묻더니 바로 오겠다고 했다. 원 통장은 동사무소에서 활동비를 받으면서도 은근히 동사무소의 회보나 민방위 고지서를 경비원들에게 맡기곤 했다. 그는 아파트 임원도 아니면서 주민이랍시고 경비원들이나 직원들의 동태를 살피며 사사건건 감놔라 배놔라 하며 간섭하기 일쑤였다. 직원들은 못 이기는 척 웬만하면 그의 부탁을 들어준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다. 이번 일로 또 어떤 식으로 직원들에게 못살게 굴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따지고 들지도 모르기 때문에 먼저 그에게 전화를 했다. 그러고는 입주자 대표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기계실이 물에 잠겨 비상 상황이라고 알리고 사고를 수습해야 하니 관리사무소로 와달라고 했다. 상현은 소화기를 내려놓고 후 길게 심호흡을 했다. 어떻게 헤쳐나가지? 틀림없이 기사나 경비원 잘못으로 몰아갈 텐데. 잠시 후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거의 동시에 관리사무소로 들어왔다. 지금 지하 기계실 급수 배관 쪽으로 짐작되는데 그곳이 터진 것 같습니다. 옥상 물탱크 물로는 오전을 사용하면 거의 바닥이 날 것 같습니다. 성현은 숨을 돌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안내방송을 하면 세대마다 물을 비축하려 할 거고 그러면 더 빨리 옥상 물탱크가 바닥이 날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이틀은 걸릴 것 같은데 큰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원 통장이 따지고 들었다. 윤 기사는 기계실도 관리하지 않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경비원들은 순찰도 안 하느냐 하며 길길이 날뛰었다. 소장님, 윤 기사는 이런 상황에 뭐 한다고 아직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말입니까? 이번 일은 기계실을 관리하는 윤 기사와 경비원이 순찰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니 두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원 통장은 원래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렇다 치고 성현은 입주자 대표 회장의 생각이 궁금했다. 그래서 회장도 원 통장의 생각과 같은지를 물었다. 그의 의중에 따라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주민들과 전쟁 상태 또는 쉽게 일이 풀려나가거나 둘 중 하나밖에 될 수밖에 없었다. 회장은 아직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꾸만 윤기사 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반복해서 불렀다. 그리고 불안한 눈빛으로 자꾸만 출입문을 쳐다보았다. 성현은 그런 회장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사고가 난 까닭에 너무 놀라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회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막 물으려던 순간 경비 아저씨가 시뻘건 얼굴로 사무실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그는 아마 원 통장이 했던 말을 들은 모양이었다. 원 통장, 만만한 게 경비원인가요? 경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까? 배관을 우리가 만지기라도 했습니까? 가만히 있는 배관이 터지는데 우리 경비가 어찌합니까? 아니, 내 말은 아저씨들이 평소에 순찰을 잘했으면 이런 일이 왜 생겨요, 글쎄. 원 통장, 순찰을 암만 잘한다고 해도 갑자기 터지는 배관을 우리가 무슨 수로 안다는 말입니까? 큰일이 생기면 도와줄 생각은 안 합니까? 매사에 늘 시비나 걸고 그래요. 자신의 방어에 급급한 듯한 경비원의 말이 성현의 귀에도 거북하게 들렸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원 통장의 음성이 12조로 높아졌다. 그대로 두면 두 사람이 정말 싸울 기세였다. 원 통장은 분을 참지 못해 씩씩거렸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성현이 재빨리 나서서 일 수습이 먼저니 더는 왈가왈부하지 말라며 원 통장을 말렸다. 그리고 경비 아저씨에게 사무실 근처에 아무도 오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원 통장의 성격을 알고 있는 경비원이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소장님이 여자라 직원들 관리를 제대로 못하신 건 아닙니까? 기계에 관해서도 약하고. 원 통장은 이제 성현에게 화살을 돌렸다. 성현도 원 통장이 자신에게 공격해 오리라는 것을 예상했던 터였다. 성현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에 원 통장과 싸워서 안 되는 일이지만 그대로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 문제는 따지고 넘어가야 했다. 왜 일만 터지면 여자가 거론되어야 하는지, 남자면 사고도 안 생기는지 반문하고 싶었다. 원 통장에게 여자 소장이 소장으로 있고 경비원이 순찰을 잘못하면 멀쩡한 배관이 터지느냐고 물어보았다. 원 통장은 아무 말도 못했다. 성현은 머릿속으로 사고 원인을 추정해 보았다. 원인이 배관의 주물 배합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었고 용접 부위가 문제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누가 고의로 깨뜨렸거나. 성현이 너무 강하게 밀고 나가니
두 사람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랐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호한 말에 놀랐나 보다. 원통장이 무슨 말을 하려다가 한 발 물러섰다. 자신은 임원이 아니라 그냥 입주민일 뿐이니 소장과 회장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다. 회장은 사고에 관해서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가 자꾸만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러면서 자꾸만 출입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윤 기사가 아직 안 오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시계는 6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윤 기사는 아직도 아파트에 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었으나 신호만 갈 뿐이었다. 평소 그의 행동과 너무 달랐다. 성현은 자꾸만 불안했다. 얼마 전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관리기사의 경험이 부족하니 내보내고 경험이 많은 기사를 채용하자는 안건이 나왔다. 물론 이 안건은 현 회장이 개인적인 친분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였다. 더구나 윤 기사는 전임 회장의 조카였다. 전임 회장과 현 회장은 은근히 앙숙이었다. 현 회장은 전 회장이 조카인 윤 기사와 짜고 각종 공사를 하며 이권을 챙긴다고 소문을 내고 그 일을 바로잡겠다고 회장에 출마했었다. 성현이 보기에는 자신의 사람을 채용하려는 의도가 두 사람 다 똑같아 보였으나 그들은 서로 상대를 욕하고 다녔다. 그래서인가 몇 달 전부터 회장은 유난히 윤 기사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 아파트 자체 수선 공사라도 할라치면 자재 구매부터 부정이 있는지 비용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일일이 구매업체에 확인하고 다녔다. 성현은 너무 과하다고 여러 차례 말렸으나 회장은 막무가내였다. 급기야 회장은 노골적으로 윤 기사에게 아파트 일을 그만두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윤 기사는 아파트로 오지 않을 모양이었다. 윤 기사를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성현이 모든 일을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우선 제일 편하고 만만한 물탱크 청소업체에 연락했다. 업체 사장은 성현이 처음 관리소장을 할 때부터 아파트 물탱크를 청소해 왔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했다. 아파트에는 수중 펌프가 없었다. 전문업체의 펌프로 최대한 빨리 지하 기계실에 물을 빼내는 것이 급했기 때문이다. 소장님, 오늘은 동구 쪽에 작업하는데 사정을 이야기하고 소장님 쪽에 한 팀을 더 투입하겠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성현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다. 다음 문제는 지하 기계실과 연결된 위험한 전기를 차단하는 게 급선무였다. 한전에 전화를 걸었다. 신호만 갈 뿐 아무도 받지 않았다. 한전 전신주는 함부로 손댈 수 없으니 그들이 출근해서 전화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평소에 늘 차단기를 설치하자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 여러 차례 안건으로 올렸으나 비용 문제로 미루어 왔던 일이었다. 성현은 급한 마음에 소방서에도 전화해 보았다. 상황을 대충 설명하고 수중 펌프로 물을 빼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소방서에서는 사고가 나기 전엔 출동이 안 된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사고를 줄이려고 발버둥 치는데 사고가 나고 나면 무슨 소용인가. 벌써 시계는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른 새벽 사람들이 출근하고 학생들은 학교 가느라 아파트 정문이 부산했다. 그들 틈으로 반가운 차 한 대가 왔다. 물탱크 업체였다. 잠시 후 업체 사장과 직원들이 관리사무소로 들어오며 소장도 못해먹을 직업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성현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상황을 이해하는 그들이 믿음직스러웠다. 사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간 현장에서 경비 아저씨가 지하 기계실 안의 상황을 몰라 답답해하는 성현에게 불쑥 이렇게 말했다. 소장님, 제가 기계실 안에 들어가 확인을 해볼까요? 깜짝 놀라서 그를 말렸다. 지금 물속에는 전기가 흐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비들이 많아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연세 많으신 경비 아저씨가 발이라도 헛디뎌 사고가 나면 큰일이다. 성현으로서는 이미 난 사고에 인사사고까지 더해지면 더는 수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게 해달라고 말하고 공사 현장 감독이나 잘해달라고 부탁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어림잡아도 지하 기계실 안에 물을 빼려면 적어도 2~5시간은 좋게 걸릴 것이다. 부스터 펌프 업체에 연락했다. 다행히 전화를 받았다. 상황을 대충 설명하고 긴급 공사 요청을 했다. 업체에서는 다른 공사가 많이 밀려 있어 내일이나 되어야 올 수 있다고 했다. 공사 비용을 올리려는 속셈을 뻔히 알고 있었지만 독점 기업이라 어쩔 수 없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 수습이 먼저였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대로 물러설 수 없어 간곡히 사정 또 사정했다. 성현이 보기에 갑과 을의 세계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늘 존재하는 것 같았다. 누군가에게 갑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늘 을이다. 제 아무리 갑인 사람도 세상 모든 곳에 갑이 될 수는 없다. 누구나 갑이 되고 을이 되는 게 사람 사는 세상이다. 갑이라고 뻐기지도 을이라고 기죽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다. 빨리 작업하지 않으면 문제는 자꾸 커지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550세대 단수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단수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하지 않나요? 제발 사정 좀 봐주세요. 소장님, 어차피 기계실도 말려야 하고 물 빼는 시간도 있고 하니 내일 작업하는 것으로 일정을 맞춥시다. 업체 사장은 뺀질이처럼 뺀질거리며 성현의 애를 태웠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아니, 물러서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 업체에게 오늘 안으로 반드시 아파트에 오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그 순간 모든 자존심을 버렸다. 성현의 끈질긴 부탁에 업체 사장은 마지못한 듯 약속을 잡았다. 소방 펌프는 당장 급하지 않아서 급수를 처리하고 나서 해결하면 되고. 단수 안내 방송은 어떻게 합니까? 경비원이 걱정되는 듯 물었다. 지금 단수 방송을 하면 그나마 남아있던 옥상 탱크물마저 바닥날 것이다. 집집마다 원하는 만큼 물을 비축하려고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옥상 물탱크는 1시간을 채 버티지 못한다. 욕을 먹더라도 지금은 그대로 넘어가고 오전 11시를 넘기고 나서 단수 방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인 지하 기계실에 다시 가보았다. 부스터 펌프는 물에 잠겨 있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 가동되고 있었다. 아직 각 세대에 물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뜻이다. 옥상 탱크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 펌프가 언제 멈출지 모른다. 또 어떤 위험이 올지도 몰랐다. 성현에게는 이 상황에서 인사사고 같은 큰일을 막는 것이 제일 중요했다. 벌써 9시가 다 되어간다. 한전에는 아직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마 9시 전에는 전화를 받지 않을 모양이다. 곧 회의 시간이다. 긴급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이다. 성현이 한참 회의 자료를 정리하던 중이었다. 배수 작업을 하던 물탱크 업체 직원이 배관 조각을 들고 관리사무소로 들어왔다. 소장님, 급수 배관 청소구가 떨어져 나갔네요. 그는 연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 이 아파트 시공업체가 D주택공사 아니던가요? 누가 일부러 용접 부분을 부쉈나? 물탱크 업체 직원은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다. 그가 말한 일부러 부쉈나 하는 소리가 성현의 귀에 자꾸만 맴돌았다. 성현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면서 아직 출근하지 않은 윤 기사와 아침에 석연치 않았던 입주자 대표 회장의 행동이 머리를 스쳐갔다. 그녀가 모르는 무슨 일이 생기고 있음이 분명했다.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러면서 고개를 저었다. 윤 기사는 아직도 출근하지 않았다. 물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성현은 윤 기사가 지각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때 경비 아저씨가 관리사무소로 들어와 머뭇거리며 자꾸만 경리 눈치를 보았다. 성현은 경리에게 잠깐 자리를 피해달라고 했다. 소장님, 106동 405호가 새벽기도 간다고 나오다가 지하 기계실에서 윤 기사가 나오는 걸 봤다네요. 윤 기사 아직 출근 안 했죠? 떨렸다.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기계실은 윤 기사가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기에 고의로 훼손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함부로 의심할 수도 없었다. 경비원에게 윤 기사가 새벽에 지하 기계실을 갔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일이 수습되면 관리소장인 성현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맡겨두라고 했다. 괜히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었다. 9시가 되자 한전에서 전화를 받았다. 단전 조치를 의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전에서 전기를 차단했다. 지하 기계실 쪽으로 연결된 모든 전기가 차단되었다. 잘 돌아가던 급수 부스터 펌프도 멈추었다. 지하 기계실 제어 시스템이 모두 물에 잠겨 완전히 복구할 때까지는 단전된 상태이기에 옥상 물탱크 외에는 급수를 할 수가 없다. 시에서 공급되는 상수도 수압이 약 6kg. 잘하면 바로 5층까지 급수 공급은 가능했지만 수압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지금처럼 세대로 연결된 용접 부분과 주물 배합이 약한 가지관이 수압을 견디지 못해 파손될 우려가 있다. 고민하다 어차피 난 사고 차라리 주민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또 다른 사고를 막는 방법을 택했다. 거의 대다수 주민은 아파트가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가 되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기도 하고 관심도 없기 때문이다. 그저 물 잘 나오고 전기 잘 들어오면 아무 일이 없는 줄 안다. 곧 성현은 배관설비업체에 전화했다. 배관업체는 울산에 많은 경쟁업체가 있어 공사 일정은 어렵지 않게 잡았다. 9시가 훌쩍 넘어가고 있었다. 임원들이 관리사무소로 1명, 2명 모여들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제일 빨리 와야 할 입주자 대표 회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바쁜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다시 신호를 보냈다. 이번엔 전화 신호마저 울리지 않았다. 고의로 피한 듯 짐작되었다. 나 원참 이 긴급한 순간에 뭔 시츄에이션? 입에서 욕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뻔했지만 가까스로 참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았다. 성현 역시도 도망가고 싶지 않았나. 회장인들, 주민들에게 욕먹기 싫어서 피한 걸. 성현 자신의 마음이 그 마음인데. 그러면서 자꾸만 새벽에 회장이 보인 불안한 눈빛과 이상한 행동이 자꾸 떠올랐다. 그래, 별일 아닐 거야. 임원들이 동요할까 봐 불편한 내색도 할 수가 없었다. 회장은 급한 일로 다른 곳에 들렀다가 온다고 먼저 회의를 시작하라고 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하고 거짓말로 둘러대긴 했지만 성현은 자꾸 불안하고 초조했다. 경리가 음료수랑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는 동안 성현은 애 같아서 사무실 밖에서 회장에게 또 전화했다.
길게 울리는 신호음이 오늘따라 짜증이 났다. 다행히 전화를 받았다. 9시에 회의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 안 오냐고 물었다. 그는 머리도 식힐 겸 바닷가라고 했다. 이 상황에 바닷가라니. 머리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론 어이도 없었다. 성현은 자꾸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늘 중으로 아파트에 오지 않고 피해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과 막연한 불안감도 존재했다. 성현이 이 일을 제대로 해결해내지 못하면 더는 이 업계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은 그녀에게 직업인으로 평생을 따라다니는 낙인과도 같은 것이었다. 아파트 회장은 문제될 게 별로 없었다. 문제가 있어도 명백한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회장직을 내려놓으면 그만이다. 여차하면 다른 아파트로 이사가면 그뿐이고. 또 직원들은 성실하게 보고하고 근무를 게을리하지 않는 이상 별다른 책임이 없다. 그러나 성현은 관리 책임자로서 잘하나 못하나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흥분해서 떠들면 떠드는 대로 직원들의 잘못이면 관리 책임자로서 관리 부실이 된다. 그것이 관리자의 위치다. 제기를. 9시 20분이 넘어가자 사람들이 회장은 어딨냐고 묻기 시작했다. 소장님, 이 중요한 일에 회장이 안 나타나면 어쩝니까?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회장을 그만두든지 해야지. 이 무슨 주태고. 임원들이 술렁거렸다. 빨리 수습해야 했다. 회장님은 조금 늦는다고 먼저 회의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현은 서둘러 회의를 진행했다. 임원들은 소장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웬 날벼락이야. 잘 돌아가던 아파트에 왜 갑자기 사고가 나느냐며 투덜댔다. 성현은 그런 그들의 감정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상에 2평 정도 조립식 건물을 지어 전기 관련 시설과 부스터 펌프 제어 장치를 이전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하고 비용을 대충 추산해서 임원들에게 간단하게 전달했다. 회장은 회의가 끝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한참 후 회장이 도착했다. 쑥스러워하는 회장의 표정을 뒤로 하고 성현은 회장에게 차후에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간단하게 전했다. 오전 10시 30분. 그제야 한숨을 돌렸다. 경리가 조용히 나가서 빵과 우유를 가져와서 책상에 놓고 자리에 앉았다. 성현은 그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새벽, 성현을 휘감던 두려운 마음은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 물에 잠겨 못쓰게 된 기계를 최대한 빨리 복구해서 정상적인 급수를 공급해야 한다. 누가 대신해 줄 사람도 없다. 성현의 직업이고 성현 자신이 선택한 일이기에 최선을 다해보고 후회를 해야 하니까. 커피를 마시고 단수 방송을 해야 할 시간이다. 더 늦어지면 사고가 났는데 방송도 안 한다고 민원이 올 것이고 방송하고 나면 왜 이제 알려주느냐고 민원이 올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답하느라 한동안 일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경리가 최일선에서 전화를 받으니 쌍욕을 제일 많이 먹는다. 배가 부를 만큼. 다음은 경비 아저씨. 성현이 그나마 조금 적게 먹는다. 어느 정도 걸러서 올라오기 때문이다. 모두 마음 단단히 준비하라고 하고 방송을 시작했다. 방송은 경비원보다 성현이 직접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소장이 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여자의 이점이 이때 있다. 여자가 힘 많이 들겠다. 말 많은 동네 웃자노 하는 동정심.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주민들이 성현을 신뢰하고 잘 따라주었기 때문이다. 30분씩 터울을 두고 방송했다.
짐작대로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전화기와 경비실 인터폰에 불이 났다. 도저히 일할 수가 없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관리사무소로 경비실로 직접 찾아와서 따지고 물었다. 방송으로 한 내용을 설명하고 또 해야 했다. 그렇게 1시간을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 지쳤다. 일로서 지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지친다. 어차피 일어난 일, 이럴 때 조용히 기다려주는 주민이 제일 고맙다. 오전 11시 30분경 부스터 펌프 회사에서 사람들이 왔다. 뜻밖이다. 오후 2, 3시에 온다고 대답하였으나 못 온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소장님께서 하도 간곡히 부탁해서 다른 현장 취소하고 왔습니다. 지상에 제어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과 재사용 가능한 자재들은 그냥 사용하고 교체해야 할 범위와 비용들을 협의했다. 작업을 마무리하는데 4-5시간 소요된다고 한다. 지상에 설치할 샌드위치 패널 바닥을 콘크리트로 굳히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하되 상부는 시멘트 굵기와 상관없이 하부의 지지대를 보강하여 우선 설비부터 설치하기로 했다. 점심을 먹고 작업을 시작하기로 하고는 동시에 전기가 먼저 연결되어야 부스터 제어 장치 작업이 들어갈 수 있기에 전기 제어 장치 작업도 함께 준비토록 했다. 성현은 경리에게 궁금해서 점심 식대를 지출하라고 하고 잠시 의자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때 아침부터 보이지 않던 윤 기사가 관리사무소로 들어왔다. 야, 윤 기사, 너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소리치려던 성현은 그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하루 동안 헬쑥한 얼굴과 퉁퉁 부은 눈이 평소답지 않은 그의 모습이었다. 성현은 터져나오는 울분을 가까스로 억누르고는 조용히 소파에 앉으라는 신용으로 고개를 까딱했다. 윤 기사에게 새벽에 지하 기계실에는 왜 갔으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를 물었다. 윤 기사는 더듬더듬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어제 오후 회장이 지하 기계실로 찾아왔었다고 했다. 회장은 윤 기사에게 노골적으로 아파트 기사로 올 사람이 있으니 그만두라고 이야기했다. 윤 기사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신이 왜 그만두어야 하느냐, 아무리 회장이지만 함부로 사람을 나가라 마라 할 권리는 없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윤 기사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내뱉고 말았다. 저보고 전 회장과 짜고 공사비 빼돌렸다고 소문내지 않으셨나요? 회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소문내고 저보고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회장님, 자기 손학 위에 줄 사람 고용해놓고 아파트를 떡 주무르듯 주무르고 싶으신 건가요? 그 말을 들은 회장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주변에 있는 막대기를 손에 잡고는 윤 기사에게 내리쳤다. 윤 기사는 몸을 돌려 아슬아슬하게 막대기를 피했고 막대기는 근처에 있던 급수 배관 청소구에 부딪혔다. 텅 소리가 나며 한동안 메아리가 울렸다. 회장도 놀라고 윤 기사도 놀랐다. 서둘러 회장은 지하 기계실을 나갔다. 윤 기사가 막대기에 부딪힌 청소구를 살폈으나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왠지 불안해 지하 기계실에 가서 배관을 살펴보니 조금씩 젖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회장으로 인해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내일 출근해서 수리하면 되겠지 생각하고 퇴근했다고 했다. 그날은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잠도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문득 기계실 안이 자꾸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냥 내버려 둘까 말까 한동안 망설이다가 그래도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기에 모른 척 할 수 없어 기계실에 와보니 배관 쪽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어제 퇴근하기 전에 성현에게 보고했어야 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이 겁이 났다고 했다.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고 했다.
성현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 일은 또 어떻게 처리하나. 오후 1시. 아직 기계실이 다 마르지 않았다. 송풍기로 바람을 불어넣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윤 기사에게 일단 미화원과 경비원을 데리고 마른 걸레로 기계실 젖은 부위를 닦게 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기계실이 마르기를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젖은 상태로 작업을 하다 자칫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윤 기사 이야기는 아무리 소장이지만 성현이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다.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큰 일이고 아파트에 발생된 손실 비용 또한 컸다. 원 통장과 임원 2사람을 관리사무소로 오게 했다. 윤 기사가 이야기한 내용을 그들에게 전달했다. 야단 법석이 날 줄 알았던 일이었다.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고 가끔 큰 소리도 났다. 그들은 결론이 나지 않자 성현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견을 물었다. 성현은 이 일을 외부에 알리지도 회장이나 윤 기사의 책임 추궁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냥 배관의 용접 부위가 파손된 거로 마무리하자고 하면서 그들은 의외로 성현이 바라던 대로 결정해 주었다. 회장에게는 원 통장이 나서서 다시는 직원들의 인사권을 함부로 행사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도 평소에 이리저리 나선 것 같아 미안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오후 2시, 배관 설비 작업이 시작되었다. 부스터 제어 장치는 새로 구매하는 것이기에 큰 문제가 없었고 전기 설비는 기존 선로를 무시하고 새로 설치했다. 원 통장이 간단한 죽과 과일을 들고 관리사무소로 왔다. 평소답지 않은 모습에 성현은 의아했다. 아침에 서운했죠? 이거 드시고 마음 푸세요. 다른 직원들 것도 준비했어요. 누구보다 이제의 밝은 원 통장이었다. 아마 원 통장은 곧 있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조합장 자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저녁 5시가 넘어가자 재차 단수방송을 하였으나 아침에 출근하느라 방송을 듣지 못한 주민들의 민원이 몰리기 시작했다. 민원인 중에서 간혹 말이 안 통하고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110동 205호 아저씨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그는 50을 간 넘긴 나이에 허우대는 멀쩡하고 잘생긴 얼굴과 달리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백수였다. 관리소에서 관리비 받아 처먹고 뭐하노? 내내 놀고 있나? 씨부랄 놈들이 우짜길래 물도 안 나오노? 보소 소장요. 당신 뭐하는 거요? 소장이라고 자리만 앉아있으면 다요. 성현은 대꾸할 가치를 못 느껴 가만히 쳐다보았다. 여자 소장이라 기계를 잘 몰라 생긴 일 아인겨. 아무튼 난 관리비 못 내니 그리 왔소. 그는 그동안 다른 곳에서 쌓인 응어리를 이곳에 와서 풀기라도 하듯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큰 소리가 나자 주민들이 1사람 2사람 모여들었다. 주민들은 자기들끼리 웅성거렸다. 다짜고짜 내뱉는 말들이었다. 관리비 받아 처먹고 뭐 했느냐고 한 사람이 떠들자 다른 사람이 물이 안 나오는데 관리비를 못 내겠다. 경비가 뭐 하는 인간이냐 등등. 성현은 침묵했다. 이럴 땐 잘잘못을 떠나 자세를 낮추는 것이 최선임을 알기 때문이다. 성현이 직장인 이곳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집에 가서 풀듯이 저들 역시 하루 동안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이리 고생하는데 왜 이러세요? D주택공사에서 부실공사로 배관이 터진 건가 봐요. 사고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같은 주민인 원 통장의 이 한마디로 주인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시계는 벌써 저녁 6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공사일을 하던 사람들은 저녁을 먹을 시간이고 직원들은 퇴근할 시간이다. 온종일 성현은 커피와 몇 모금의 물밖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아침부터 조금씩 따끔거리던 입안이 저녁이 되자 입속 전체가 헐어 침을 삼킬 때마다 쓰리고 아팠다. 저녁 9시. 성현은 일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고 갈 테니 윤 기사에게 먼저 퇴근하라고 했다. 전기 작업이 끝났고 곧이어 부스터 펌프와 제어 시스템 작업도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제일 빨리 끝날 것만 같던 배관 작업은 자꾸만 지체되고 있었다. 하긴 급수 배관이 지하 기계실 천장에 있는 데다 각종 설비로 인해 공사 장비를 놓기도 쉽지 않으니 작업이 어려웠으리라. 그래도 작업이 너무 느렸다. 현장에 가보니 작업자들이 성현이 들으라는 듯이 투덜거렸다. 제길 이놈 배관이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용접 시작한 지 20년이 되도록 이만큼 용접이 안 된 건 처음 보네. 에이 참. 용접사는 용접 부위에 이물질을 털어내면서 신경질 부리며 내뱉었다. 성현은 배관에 줌을 배합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많이 들어갔나 보다 싶었다. 배관 작업은 거의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다. 시험 가동을 한 뒤에 물이 정상적으로 세대에 공급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제야 성현은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사무실에 돌아와 보니 책상 위에는 밥과 국, 죽, 과일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휴. 긴 한숨과 함께 피로가 몰려오고 사지가 마비된 것처럼 다리에 힘이 풀려 움직일 수 없었다. 긴 소란이 드디어 끝이 난 것이다. 관리사무소 창 밖으로 한 집, 두 집, 발코니 불이 꺼지는 모습이 보였다. 밤의 고요가 밀려왔다. 비로소 아파트라는 정글에도 진정한 밤이 시작된 것이다.